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조직에서 부하 직원, 내 아랫사람을 질투해 본 적이 혹시 없으세요? 나보다도 유능한 직원이 배 아픈 거죠. 필요는 하지만 약간 얄미운 거예요. 섭섭한 거예요. 그런 적 없습니까? 이런 것을 살예리 중군이라고 합니다. 살예리는 누군지 아시죠? 모차르트의 재능을 질투해서 모차르트를 죽음으로 몰아갔던 궁중음악사가 바로 살예리죠. 자기 아랫사람을 질투해서 시기해서 그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요즘 조직은 어떻습니까? 과거와 좀 달라졌죠. 과거에는 유능한 부하 직원이 나의 자산이었죠. 리더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일을 잘할 수 있고 일을 잘하니까 성과를 내주는 거죠. 부하 직원이 성과를 내주면 리더의 성과도 보장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역전 현상이 벌어진 경우가 많아요. 연상부와 연하상사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나이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다 보니까 나보다 어린 직원, 내 밑에 있던 직원이 내 위에 상사로 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리더는 다급해졌죠. 필요는 하지만, 즉 능력 있는 부하 직원이 필요는 하지만 내 자리를 넘본다든지 나를 위협할 때 마음이 편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히려 자기한테 온 기회를 이 살예리 중후군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유능한 부하 직원으로부터 도움을 받는 게 좋긴 하지만 항상 이 유능한 부하 직원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것 자체가 기분이 별로인 거예요. 일할 때는 되는데 뒤돌아보면 자꾸 뭔가 찝찝한 거예요. 그리고 매번 그 친구한테 의지를 해야 되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이럴 때 살예리 중후군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주변인들이에요. 누군가가 특정 부하 직원이 한 명만 있으면 유능한 부하 직원의 덕을 보는 건 우리 둘만 알면 되는데 부하들이 여럿이죠. 그러면은 우리 리더는 저 부하 직원한테 굉장히 의존적이야. 야, 저 친구 덕분에 리더는 광 팔고 있어. 이런 평판을 사람들은 얘기하든 안 하든 스스로가 그렇게 느낄 때 약간 부끄럽죠. 창피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이럴 때도 살예리 중후군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죠. 세 번째는 치명적인 게 뭐냐면 내 위에 사람이 나를 제끼고 내 아랫 사람을 직접 찾거나 그들을 좋아하고 그들을 더 칭송하는 거예요. 나를 버리고 말이죠. 그럼 정말 분노가 끓는 것이죠.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윗사람이 이뻐하고 인정하는 내 부하 직원이 나를 무시한다든지 직접 소통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믿는 구석을 갖고서 나에게 순종적이지 않을 때는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요. 이런 유능한 부하 직원들에게 의존해야만 되는 자기 자신이 초라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이 상황을 극복하고 싶어 하죠. 그렇다면 리더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물론 유능한 부하 직원을 인정하고 잘 활용하고 잘 지내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리더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어떻게 할까요? 이 리더가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질투해서 살예리 중후군이 발현되면요. 부정적인 행동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그 친구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미워하게 되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게 되죠. 안 듣게 되면 부하 직원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러운 거예요. 아니 시킨 일을 잘하고 잘하려고 그러는데 칭찬도 안 해주고 오히려 멀리하는 것 같고 사무적으로만 대한다. 그러면 부하 직원도 바보는 아니죠. 특히 유능한 부하 직원이기 때문에 당황하는 거예요. 왜 저러시지? 내가 뭘 잘못했나? 날 인정 안 하는구나. 나를 싫어하는구나. 이러면 그 사람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가 힘들겠죠. 두 번째는요. 뭔가 불편하니까 다른 직원한테 더 잘해줘서 그들 간의 경쟁을 유도한다든지 그럴 경우는 불공정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편견을 갖게 되기 때문에 몰입하는 직원들, 즉 열심히 하거나 유능한 직원들의 몰입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리더의 결국 손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유능한 부하 직원의 기회를 빼앗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성장, 더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패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유능한 리더를 의도적으로 암묵적으로 무시하거나 배제를 시킬 경우는 어떻습니까?
리더의 리더십이 의심받죠. 저분은 아무래도 저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질투하는 것 같아. 싫어하는 것 같아. 배합하는 것 같아. 참 옹졸한 사람이야. 속 좁은 사람이야. 자기가 잘하지도 못하면서 일 잘하는 사람은 질투하는구나. 이러면 굉장히 리더십에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죠.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질투를 느끼면 가장 먼저 상실되는 게 판단력입니다. 굉장히 필요한 직원을 잃게 되면요, 누가 손해일까요? 바로 리더가 손해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시기심 자체를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인정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화해하고 그들에게 고마움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나의 조력자가 되도록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리버스 멘토링이에요. 멘토링은 꼭 윗사람이 아랫사람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도 모르면 아랫사람에게 물어보고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죠. 요새 최근에 리버스 멘토링을 실행하는 회사들도 많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직원들은 IT에 능력 있죠. 그러나 전통적인 리더들은 IT가 약할 수 있습니다. 모르면 배워야죠. 배워서 그것을 자신의 경험으로 더 좋게 승화하면 되는 거죠. 끝없이 학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리버스 멘토링이 답이고요. 마지막으로는요, 그런 유능한 부하 직원이 파트너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정말 고수인 리더들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모르는 것을 얻고 학습하고 성과에 도움이 되고 경쟁력을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려면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그들 통해서 배워서 파트너십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는 나이나 경험보다 능력과 변화에 능숙해지는 그런 것들이 리더에게 필요한 요소들이죠. 그러니까 유능한 부하 직원을 질투하기보다는 유능한 부하 직원을 내 편으로 만들어서 나도 유능해지고 유능함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